안녕하세요. 바람영혼 수선실 나르시시스트 전문 상담사 흰둥이입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문제입니다. 내면의 올바른 자기와의 관계를 맺어 자아를 확립해야 하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여러 가지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이디푸스기 전후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면의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과 어느 정도 자기의 중심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은 정신적인 외상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했는데요. 부족한 그것을 채우기 위해 자기 자신을 더 과장되고 병리적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내면에서는 자기가 누구인지조차도 확실하지 않아서 외부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매우 강하고 그럴듯하게 과시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심리치료자의 입장에서 자기애성 성격의 특징을 말하자면 심리적인 방어벽이 너무 높고 치료자의 상담을 거부하거나 기만하며 다른 사람의 비판을 참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며 삶의 실제나 과정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고 영적인 영역이 미약하며 내외부적으로 긍정적인 대상이 부재하고 자존심이 강해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으려 하는 자만심이 나르시시스트의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성격에는 어느 정도는 이런 성향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이 특징들이 고질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 심리적인 방어벽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과 만남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들과 가까이 하기 어렵고 매우 경계하고 방어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때때로 눈 마주침 거부 등 신체적인 경직이나 긴장이 동반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심리학적으로 자기 관여가 너무 심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떠들던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이야기를 즉시 자기와 관계된 이야기, 생각, 환상으로 변환시킵니다. 즉 타인과 이야기를 나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것을 자극으로 느껴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두 번째는 치료자의 상담을 거부하거나 기만해서 치료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치료자가 해석을 해주더라도 그것을 쉽게 왜곡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분석을 토대로 그의 삶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들을 해석할지라도 나르시시스트들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거부하며 그 순간에는 열렬히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지만 다음 회기에선 완전히 무쓸모한 것으로 치부하고 해석이 받아들여질 때도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자기 개념에 맞게 변형되면서 받아들여집니다. 사회적으로 학습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이익에 맞게 심리상담사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빠져나갈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자가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역으로 내담자에게 심리적인 기만을 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당한 비판을 참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에게 비판을 가하면 몹시 경로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감각이 너무나도 적고 열등감은 높기에 어떠한 사소한 비판도 그의 실제적인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정당한 지적이나 비판을 가한다면 나르시시스트는 경로하며 치료 중단을 요구해 올 것입니다. 네 번째,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들이 공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인간애와 같은 보편적으로 지극히 적은 공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잔인하며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내비칩니다. 즉 공감적 능력이 부족한 것을 넘어 계산기를 굴리는 로봇처럼 잔인하고 가학적인 태도로 변질되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 삶의 스토리나 과정에 대한 감각에 부족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 자부심이 낮은 약한 자아로 만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체험되지 못합니다. 그가 겪은 이야기들 역시 왜곡하게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기에 이야기를 아주 커다란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습니다. 내면의 무의식적인 압력으로 인해 이성적인 자아가 실제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내면의 전능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항상 거짓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나 그 사건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무의식적인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의 부족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을 그들의 실제 나이로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자신보다 더 젊거나 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50 중반에도 청장년 같은 모습을 갖추려 한다든지 말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 똑같은 이야기를 보통은 자기 자랑을 여러 번이고 반복하는 것인데
심지어 똑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만약 의식적인 사람이 그 사실을 지적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것이 내게는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이야. 라거나 네가 나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그래. 라고 하면서 합리화해버립니다. 그들이 항상 새롭게 느끼며 그들의 이야기에 도취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반복해서 말하는 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고 지겹고 짜증을 유발하는 일입니다. 실제적인 스토리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 것은 내면의 정신과정이 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긍정적인 질서와 안정을 뜻하는 세넥스나 부성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봅니다. 여섯 번째, 영적인 영역이 매우 미약합니다. 누군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능력은 물론 창조성이나 선, 종교적인 가치와 연결해주는 고리로 영적인 영역이 매우 미약합니다. 그러한 증거로 나르시시스트들은 특히 반성의 능력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과대한 권력욕이 그를 지배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언제나 권력욕이 자신을 통제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보다는 확실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면의 아름다움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것과 외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또 자기애성 성격장애자들은 내면의 남성적 기능과 여성적 기능 모두 저하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남성에게는 내면의 부정적인 모성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보편적으로 다른 성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무의식 아래에 존재합니다. 일곱 번째, 긍정적인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 모두 긍정적인 대상이 매우 적습니다. 자기 자신, 모성의 부정적인 측면이 지배적이어서 그들의 마음에는 미움, 경노, 시기심과 짓눌려 있는 부수적인 욕구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이것들은 나르시시스트들을 공허한 마음으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런 소망들은 내면 세계가 비어 있으며 위험하다는 경고성을 띤 꿈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반대로 말하면 긍정적으로 내면 세계를 재정립한다면 나르시시스트가 변화될 것이라는 신호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반성이나 깨달음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내면 세계가 긍정적으로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면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등장하면서 삶의 겉표면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능력이 회복되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려 드는 자만심을 가지고 상대가 알아서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감정이 그들에게는 경노와 질투심, 시기심을 분출시키고 그의 약한 자아구조를 침범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느끼기를 거부합니다.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긴다면 오히려 그런 감정들은 그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특징을 치료자 입장에서 8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계시다면 네이버 바람영혼수선실 카페로 들어오셔서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은 아픔을 같이 고민하고 앞으로의 해결 방법에 대해 의견 나누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